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제 장명소가 많이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활발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장명을 하러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한자 뜻으로만 이름을 짓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름을 뜻으로만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문자 뜻을 지어서 뜻을 맞춰서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주로 뜻으로 많이 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남자에 쓰는 글자, 여자에 쓰는 글자도 아주 정해져 있어서 남자에 쓰는 글자 여자가 쓰지 않고 여자가 쓰는 글자 남자가 쓰지 않습니다. 뜻으로 지어 쓰는 건 저 본인의 자유니까 그건 아무 상관은 없지만 이름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구성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양오행이라든지 혹은 획수오행이라든지 획수와 만나는 그런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숨어진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임명령 한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런 논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냥 좋은 뜻으로 쓰면 되거든요. 뜻지, 지혜지, 지혜로워라, 뜻을 펴라, 이렇게 알지, 네가 총명해라 이런 뜻으로 지어서 글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글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글자들이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고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누구한테는 넘고 과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사주의 구성을 놓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주에 따라서 글자를 맞춰 쓰고 뜻을 맞춰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이름 뜻만 가지고 뒤우는 사람들 보면 안에 숨어 있는 구성들이 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성명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규명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 이런 이름을 쓰면 이렇게 되더라. 또 이런 글자를 쓰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걸 규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보면 이름 나쁜 사람들이 고생할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이름이 정화되고 순화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위치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숨은 구성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을 갖고 짓거나 한글로 짓거나 혹은 예쁜 이름을 짓거나 하는 것은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내가 이름 하나를 잘 가져서 내가 가진 목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하면 이름의 뜻이 아니고 안에 숨어 있는 구성을 조금 살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이름 하나 바꿔서 정말 그렇게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또 물어봐요. 이름 잘 바꿔서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 잘 쓰면 말씀을 드리지만 이름 쓴 만큼의 결실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복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름을 바꿔 쓰게 되면 다른 기운이 나온다. 제가 흔히 예를 많이 드는 예지만 같은 연기자라도 그 사람이 거지 연기를 하면 정말 거지처럼 보입니다. 회장 연기를 하면 회장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배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래도 이름을 다르게 쓰게 되면 다른 기운이 나오거든요. 다른 기운이 나오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만날 때 나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뜻으로 짓는 것보다는 안에 숨어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특히 태어난 연월시 사주랑 고려해서 이름을 짓게 되면 후회할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데서도 조금 능력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대절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 보면 뜻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 여건이 낮은 지금에도 중국 사람들이
개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름은 뜻보다는 조금 숨어 있는 구성을 감안해서 짓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지난 영상에서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뜻보다는 구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중국에서는 뜻으로 이름을 많이 짓는데 요즘 또 구성을 위해서 한국으로 온다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건 또 이제 개명을 하러 오는 걸까요? 신생아 장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포분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능력은 있고 좋은 이름 지려고 이제 오시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사람들이 개명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뭐 서너 건 정도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개명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 호적 바꾸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중간 과정에 호적을 개명하지 않고 그 이름만 개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식 이름들은 다 뜻으로만 짓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연화다, 뭐 연화, 꽃화자 쓰고 맑을 숙자 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뜻으로만 짓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 막 이렇게 지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 있다 보면 너무 이름 차이가 나니까 좋은 그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겠다 이래서 개명을 먼저 쓰는데, 그럼 그런 이름들이 과연 효과를 보느냐 그럴 때 본명 쓰는 것보다는 예명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요. 또 예명을 쓰다가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해서 새로운 이름을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소개로 많이 다닙니다. 소개로. 한국 국적이 없으면 개명이 어렵지만 예명을 쓰고 활동을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법적 개명을 해서 쓰는 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비행기를 대절해서 오신다고 하셔서 맞아요. 네, 이 중국 분들이 뭐 어떻게 오시는 건가, 왜 오시나 했는데, 신생아 장명이나 또 개명도 하시는데 뭐 호적에 바꾸기는 힘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지금 예명 같은 느낌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냥 부르는 이름만 바꿔서 쓰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장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의 한자하고 한국의 한자랑 틀리거든요. 중국에 이제 그 간자체로 많이 바뀌었고, 그러나 간자체도 바뀌지 않는 글자들이 또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글자라면 신생아 장명 같은 거 바로 호적에 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개명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적 개명이 너 왜 건방지게 네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 안 돼. 그래서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서류를 잘 구비해 주면 거기에 합당하게 개명을 해주는 그런 시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예전의 시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일본식 이름으로 그냥 살아온 시기, 이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 이름의 중요성이 그 부각되면서 이제라도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개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중국 쪽도 그냥 그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생활 여건이 나아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름. 이름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인지가 돼서 그렇게 개명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학렬자는 이제 집안에서 나오는 학렬을 따라서 이제 학렬자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 이름을 새로 장명을 해줄 때 학렬자를 꼭 써줘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학렬자 문제는 이제 늘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학렬자는 이제 집안에 따라서 보통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썼다 하면 아들은 토를 쓰고, 토를 썼다 하면 금을 쓰고, 오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오행의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안마다 또 오행도로 흐르지 않고 정해진 글자들이 있거든요. 정해진 패턴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 학렬자 쓰면 먼저 좋은 점을 말씀드려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성씨에 따른 학렬자 쓰게 되면 사회적인 친화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갔는데 선배님이 같은 집안인데 같은 학렬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쁨을 받을 수가 있죠. 관심 받을 수 있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학렬사를 쓰게 되면 그 가문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인생 전반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학렬을 무조건 쓰는 추세였습니다. 무조건 학렬대로 쓰는 추세였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자녀들이 좀 적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학렬자가 만약에 사주에 좋다 하면 학렬자를 넣고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학렬자가 좋지 않다면 학렬자를 무시하고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렬자를 꼭 써야 된다 하면 족보의 학렬자하고 호족상의 학렬자를 달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보상 이름은 돌림대로 써주고 실제로 호족상 쓰는 이름은 이제 사주 좋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떤 게 합리적이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학렬자 쓰고 이름이 잘 나오면 학렬자를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이 이름을 쓰게 되면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유리함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덕이 있는데 보이는 덕과 보이지 않는 덕이 있습니다. 그걸 음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유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나를 구했나? 전생에 나를 구했나? 이유 없이 결혼 잘하면 나를 몇 번 구했나? 이러는 것처럼 그러한 덕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덕, 음덕이라고 합니다. 음덕의 기운이 바로 조상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질 때만 잘할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기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덕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자손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운을 우리가 동기가몽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운이 들어있어서 학렬자 쓰고 사실 필요한 구성을 해줄 수 있다면 학렬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학렬자를 먼저 추천드리고 학렬자 써서는 방향이 참 반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많은데 학렬자 쓰게 되면 더 많이 간다든지 한쪽이 아주 적은데 학렬자 쓰게 되면 적은 쪽에 오히려 기운을 보태서 더 적게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학렬자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렬자를 꼭 써야 된다면 두 가지로 족보의 이름, 호족의 이름을 쓰는 방법을 택하든가 그렇지 않고 굳이 쓰지 않아야 된다 하면 학렬자를 제외한 이름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어르신의 완고함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로 방향을 잡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추세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학렬자를 꼭 써주지 않아도 된다. 요즘 추세에 맞춰서 해도 되고 이름의 구성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